조심하세요. 저 사람 뭐야? 무서워서 지하철을 못 타겠어요. 지하철을 기다릴 때 다들 뒤가 무서워서 벽에 다 붙어 있답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 승강장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승강장 가장자리를 등지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누군가를 선로로 떠미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이를 방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지하철 승강장은 이런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크린도어 덕분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도시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과 선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해주는 이 시스템은 열차가 도착했을 때만 문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승객이 선로로 떨어지거나 밀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라고 합니다.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 대중교통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 경력의 시작은 뉴욕에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뉴욕과 한국, 그리고 호주 대중교통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2024년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지만 안전 문제로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한 사건이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동생 마크가 겪은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크는 중요한 면접이 잡혀 있었던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더 혼잡했지만 그는 최대한 한적한 시간을 골라 열차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밀쳐 선로 쪽으로 떨어질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주변 승객들의 재빠른 도움으로 큰 부상은 면했지만 그 일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조사하며 지하철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부족한 안전시설로 인해 승객들에게 점점 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차단하는 스크린도어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승객들이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현실은 제게 너무도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하철 사고를 통해 뉴욕과 서울의 극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약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와 막대한 설치 비용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스크린도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최신 지하철 시스템을 바탕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 설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본 지하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는 기본이고 편의점과 다양한 서비스 시설이 눈에 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배려시설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고 공공기관에 직접 가지 않아도 행정 서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거나 물품을 보관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도 곳곳에 있었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안내실에 들렀을 때 한국의 남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의 사고는 대략 이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맨해튼 18번 가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을 선로로 밀쳐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용의자는 체포되었습니다. 뉴욕은 일주일 사이 선로 떠밀기 범죄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역 부근에서도 아시아계를 비롯한 시민들이 중국계 여성 미셸고가 선로에 떠밀려 살해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 아시아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한국 같은 스크린도어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오래된 지하철역은 많은 경우 플랫폼이 좁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란색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플랫폼의 통행 구간이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 27개 노선을 달리는 열차의 상당수는 차량 길이가 다 달라서 스크린도어와 불일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역 플랫폼도 스크린도어의 중량을 감당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뉴욕시 수도권 전철에선 매년 100건이 넘는 선로 추락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약 3분의 1은 정신질환자나 인종차별 증오범죄자의 고의적인 떠밀기 범죄였습니다. 15일의 살인사건 이후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스스로 나도 지하철을 타면 불안하다. 주변 곳곳에 홈리스들이 있고 소리를 지르고 무질서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설로 떠밀기 범죄나 사고는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노선 472개 역에 달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할 역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일부 시범역을 제외하고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331개 역에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MTA 측이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탓입니다. 당시 피터 구 한국계 뉴욕시 시의원이 스크린도어 미설치 이유를 묻자 MTA 대표 대행인 세러 파인버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 탓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일부 역에선 설치가 가능한데 그 비용만 20억 달러? 하나로 약이죠. 4천억 원에 달한다며 따라서 역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선로 추락 사고의 발생 빈도에 비해 극도로 값비싼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1904년 뉴욕시의 첫 지하철 노선이 완성된 이래 서로 다른 민간 투자그룹이 여러 노선을 달리는 열차 서비스 운영권을 얻어 뉴욕시의 초기 지하철 체계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노선을 달리는 열차의 경우에도 통행 서비스마다 차량 길이가 다르고 1968년 MTA가 설립돼 뉴욕시 수도권의 전철을 통합관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스크린도어에 대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MTA의 1년 예산은 176억 달러이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 해 10억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기에 애초 통일성 없게 지은 역과 열차가 주는 난제를 극복하기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지하철역, 특히 뉴욕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타임스퀘어 7호선역, 3번가 에로선역, 퀸스 2호선역 등 3곳에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크린도어 시범 설치는 점점 더 많은 승객 안전 문제와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지하철의 노후된 인프라와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전면 설치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한국처럼 모든 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전체 지하철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막대한 비용, 노후된 인프라, 다양한 열차 모델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테스트 단계이며 뉴욕의 경우 기술적, 재정적 도전 과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업무차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이 뉴욕과 얼마나 다를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으로 공항철도를 이용하던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역은 청결하고 쾌적했으며 무엇보다도 승강장을 완벽히 차단하는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단순히 디자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치인지 깨달았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을 완벽히 차단해 선로로의 접근을 막는 동시에 열차와의 정밀한 동기화를 통해 안전한 탑승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뉴욕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마크의 사고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며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안전을 넘어 환경과 승객 편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소음을 줄이고 미세먼지 유입을 막으며 승강장 온도까지 쾌적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승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세세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지였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승객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던 저로서는 이곳의 안정감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 전과 후의 사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 연평균 37명이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2012년 이후 지하철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크린도어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승객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스크린도어 설치 후 약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승강장 내 공기질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소음도 7.9% 줄어들어 승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크린도어는 외부 공기의 유입을 줄여 지하철 내 냉난방 효율을 높입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뉴욕과 호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의 교통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제 고민은 이제 호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어떻게 제 삶과 직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호주는 넓고 여유로운 자연환경만큼이나 도시도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지역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하면 끝없이 펼쳐진 자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호주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다문화 국가이며 넓은 대륙에 걸쳐 교통수단이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약 769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 광대한 땅에 약 2,6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같은 대도시 지역에 주로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이어진 사막과 산악지대, 그리고 해안선이 펼쳐져 있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 교통수단은 단순히 이동의 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는 그 넓은 면적 때문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통수단은 도시 간 이동과 도심 내 통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도시 간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항공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꼽힙니다. 시드니에서 멜버른까지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브리즈번까지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칸타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항공사들이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소형 항공사들은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으로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광활한 대륙을 잇는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도로 여행을 가능하게 하지만 교외나 시골 지역에서는 길이 험난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퍼시픽 하이웨이는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연결하며 스튜어트 하이웨이는 남북으로 호주를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트레인, 기차가 있습니다. 호주 내 철도는 도시 간 연결이 중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퍼스를 출발해 시드니까지 이어지는 인디언 퍼시픽 열차와 멜버른에서 다윈까지 이어지는 간 열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관광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며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는 도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지하철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버스와 페리, 트램, 그리고 지하철이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은 각각 고유의 트램 및 기차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시드니 메트로는 2019년 개통한 최신 기술의 지하철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호주의 대중교통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메트로는 기존의 철도망과는 별도로 설계된 현대적인 무인 열차 시스템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호주 지하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운행 구간이 제한적이고 대중교통의 중심은 여전히 버스와 트램 그리고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빠른 성장과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통근길에 나서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도시 내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약 30%가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입니다. 특히 아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호주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음식, 문화, 언어뿐 아니라 교통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국의 교통문화를 경험했던 이민자들이 호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더 나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뉴욕에서 호주로 이직했을 때 시드니의 지하철 시스템은 외형적으로는 꽤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선도 잘 짜여 있었고 열차의 디자인도 현대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승강장의 안전입니다. 호주 지하철은 대부분의 역에서 승강장과 선로 사이가 그대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시드니에 이사 온 첫 해에 도심의 한 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78세의 한 노인이 열차를 기다리다가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했는데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열차가 멈춰 큰 부상을 면했지만 그 사고는 안전한 대중교통에 대한 논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뉴욕만큼 극단적으로 노후되진 않았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회의에서도 승강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무엇보다 시드니의 역 구조는 대부분 노출형 플랫폼으로 되어 있어 이를 스크린도어와 통합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드니 교통공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로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단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한 동료가 뉴욕 지하철의 끔찍한 밀치기 사건과 호주의 노인이 선로로 떨어진 사고를 나란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지하철 시스템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을 완벽히 차단하는 스크린도어, 자동화된 열차 운행 시스템,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편의시설들, 특히 신도림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스크린도어를 들이받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곳에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그는 선로로 떨어졌을 것이고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도입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백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제안한 기술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서울의 성공 사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시드니 교통공사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다시 호주, 특히 시드니의 지하철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도시 생활로 유명하지만 대중교통 시스템만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시드니 지하철은 비교적 최근에 확장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9년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시드니 중심가의 한 역에서 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 좋게 열차가 멈춰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시드니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승강장 사고가 발생하며 그중 일부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잦아지자 시민들은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의 틈이 너무 넓어 승객들이 발을 헛디디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그 결과 시민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호주 교통국에서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스크린도어 기술이 시드니처럼 넓고 다양한 열차 모델을 운행하는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지하철은 최근 새로 도입된 노선과 수십 년 된 기존 노선이 혼재되어 있어 표준화된 안전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기술이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시드니 교통국에서 이러한 논의를 직접 목격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스크린도어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며 승강장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다목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스크린도어 도입을 논의하던 회의에서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한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호주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와 설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신뢰성 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드니 지하철은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호주의 열차는 항상 5분 늦는 걸 감안해야 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시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초 단위로 운행 일정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도 이러한 철학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시드니의 한 지하철역에서 드디어 스크린도어 설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대모백스라는 한국 기업이 제공한 기술로 기존의 호주 시스템에 완벽히 맞춘 맞춤형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하며 그것이 단순한 유리가 아닌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 저는 한국에서 처음 그 기술을 보았을 때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사우스웨스트 노선은 시드니 메트로의 주요 구간 중 하나로 메릭빌에서 뱅크스타운까지 이어지는 10개 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승객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린도어와 기계식 안전발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모백스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스크린도어 사업의 첫 해외 진출 사례입니다. 현대모백스는 2022년 12월 22일 시드니 메트로와 스크린도어 360개와 안전발판 150개를 제작,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12월 기준으로 사우스웨스트 노선의 10개 역 중 뱅크스타운 등 5개 역에 총 160개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으며 전체 360개 중 나머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총 170개의 기계식 안전발판 중 105개가 벨모어, 펀치볼, 락앤바 등의 역에 설치되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357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과 선로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승객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열차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계식 안전발판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을 자동으로 메워 승객의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호주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안전설비의 도입은 승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선진 기술이 호주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용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솔직히 한국보다는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많은 부분 중국의 수출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하지만 갈수록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호주와 중국은 상호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호주는 철광석, 석탄, 농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며 호주 역시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호주 내 중국계 인구가 상당하며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불법 입국이나 호주 내에서 무차별 범죄 등을 일으켜서 갈수록 호주인들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의 87%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갈수록 호전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주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61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884년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18,000명 이상의 호주 군인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339명이 전사하는 등 깊은 역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한류의 열풍은 대단합니다. 최근 몇 년간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호주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내한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호주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호주 진출과 함께 호주인들은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모백스가 시드니 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담당하는 등 한국의 선진 기술이 호주의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사회로서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호주인들은 호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호주인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주인들은 한국을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속이고 입국하거나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드러나면서 호주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국 간의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동하고 호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이 경험이 단순한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진국들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통 강국으로 특히 도쿄 메트로와 JR로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승객을 태우며 놀라운 정시 운행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노선에서는 승강장 안전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은 효율적이지만 기술적인 현대화와 안전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캐나다를 조사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지하철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 중 하나로 1950년대에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도 승강장 안전문이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승객들이 승강장과 선로 사이의 넓은 틈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 블루어영 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파에 밀려 선로로 떨어진 승객이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안전 시스템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플랫폼 밀치기 사고와 노숙자 방화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승객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최근 뉴욕은 일부 역에 스크린도어를 시범 설치했지만 여전히 472개 역 중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노후화된 시설과 막대한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런던 지하철은 1863년 개통된 세계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으로서 상징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 역시 많은 역에 승강장 안전문이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어의 혼잡한 승강장은 사고 위험이 높아 최근 몇 년간 승강장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국처럼 전통 있는 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도 현대적인 안전장치 도입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선진국들도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안전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히 안전장치를 넘어서 승객의 편의와 쾌적함을 중심으로 설계된 하나의 완성된 생태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진국들의 상황을 조사하며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던 중 제게는 잊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 강남역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보며 감탄을 하던 중 플랫폼에서 한 소녀가 어머니와 다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화가 난 듯 열차 쪽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스크린도어가 아이를 안전하게 막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아마 그 아이는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저는 대중교통에서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이룬 혁신적인 기술이 단순히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호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지하철 시스템과 기술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호주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의 사우스웨스트 노선에서 스크린도어와 기계식 안전발판 설치가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호주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승객의 편의와 쾌적함을 위해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한국의 방식은 호주의 도시 교통망을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은 물론 미세먼지 감소와 소음 감소, 에너지 절감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장점을 열거하자면 스크린 도어는 승객 안전과 환경 보호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승강장 질서를 유지해 열차 승하차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무질서한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지하철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도어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판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하철 운영사의 추가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 도어는 현대 지하철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벽에 기대 서는 모습은 우리에게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스크린도어와 같은 시스템은 더 많은 도시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 스크린도어가 호주 현지에서 성능, 신뢰성, 안정성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기술의 우수성은 너무나 우수합니다.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를 최초로 설치하며 안전사고를 크게 줄이고 미세먼지 및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고, 이 기술은 해외로 수출되어 호주 시드니와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모백스 기술이 도입으로 시드니의 지하철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호주 현지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한국 기술의 도입 후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승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충칭 지하철은 공공시설의 위생과 소음 문제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칭의 복잡하고 소음이 가득한 지하철에서 고생하던 분이 서울 지하철에서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을 경험하며 기술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고 감탄하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은 안전하고 쾌적한 한국 지하철과 극명한 차이를 비교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의 스마트 도어에 극찬 중입니다. 최근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의 뉴욕 지하철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참고해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지하철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62개 전 역사의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해 총 345개 역사가 승강장 안전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 효율,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영국, 중국 등의 지하철과의 비교를 통하여 호주는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야 우리도 안전한 교통수단을 가지게 됐다며 안도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네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연결하고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뉴욕과 런던, 토론토 그리고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한 걸음일지 모르지만
한국이 만들어낸 이 기술과 철학은 분명히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뉴욕에서 동생의 사고를 겪었을 때 지하철은 저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그 철학과 기술이 호주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대중교통이 사람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경험에서 시작될 수 있고 작은 기술과 시스템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편리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대중교통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보는 것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보여준 것처럼 그 변화는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